기대에 부풀어 구입하는 생애 첫 농막. 열심히 발품 팔아 마음에 쏙 드는 농막을 찾았는데 이대로 이 농막 사도 괜찮을까? 농막 사고 후회한 사람들 많다는데 뭐 때문에 후회하는 거지? 어렵고 모르겠고 궁금하실 겁니다. 전원생활 13년 차가 알려주는 농막 선택 필수사항 5가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촌의 내 집 짓기 김혜정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여성 농업인의 건의로 농막에 화장실 설치가 조만간 합법이 될 거라는 소식 들으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농막의 화장실과 정화조는 불법이었지만 지자체별로 허용 혹은 묵인한 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죠. 그래도 합법이 될 거라고 하니 그간 체류형 쉼터보다 열악한 조건 때문에 농막을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는 제법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점점 기촌이나 기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과 규정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러니 이제 농막이든 체류형 쉼터든 세컨하우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죠. 13년 전 처음 농막을 설치할 때 우리가 바랬던 건 작지만 주말을 편히 보내고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이었습니다. 비와 눈을 막아주고 벌레들과 산짐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텐트보다 조금 튼튼한 집. 길었던 캠핑족 생활 덕분에 희망하는 게 다소 소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촌의 더위와 추위를 만만하게 보기도 했고요. 농막에서의 8년은 단열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 세월이었습니다. 농막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바로 단열입니다. 얄팍한 샌드위치 판넬 한 장으로 벽과 지붕을 만든다면 그 농막에서 여름나기와 겨울나기는 포기해야 합니다. 날씨 좋은 봄과 가을에만 이용 가능하다는 거죠. 산촌의 여름 햇살은 도시의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게 따갑습니다. 단열부실한 농막의 실내 온도는 땡볕 아래 온도와 같거나 훨씬 높다고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겨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사는 화천의 경우 가장 추울 때 온도계가 영하 23도를 찍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농막에서 물 따라 마시려다 물이 그대로 얼어붙는 진기한 경험까지 했답니다. 우리가 지은 농막은 두께 100T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 판넬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온풍기 없이 바닥 전기 온돌 판넬과 화목난로로 겨울을 나야 하는 구조였죠. 에어컨도 처음에는 없었다가 농막 설치 2년 만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 사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에어컨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냉기가 나온들 문틈, 창틈, 얇은 단열재 틈으로 송송 빠져나가 버렸으니까요. 농막의 단열재는 최소 두께 200T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벽뿐 아니라 지붕도 단열해야 합니다. 지붕은 조금 더 두꺼운 단열재를 써도 좋고 차열 페인트 도포를 해줘도 좋습니다. 단열재로는 단열용 스티로폼 또는 우레탄폼, 미네랄 울 등이 있는데 그 성능과 기능의 차이가 있으니 적소에 잘 사용하여 틈새까지 꽉 잡아 단열 효과를 극대로 누리세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이 단열재 두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지역이 중부 지역인지 남부 지역인지 그리고 가등급 지역인지 나등급 지역인지 등을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두께의 단열재를 써야 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럼 단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동파 방지 시스템입니다.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매해 봄이면 동파로 터져버린 배관과 수전들을 교체하고 고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던 저에게 겨울은 좀 매서웠습니다. 제대로 주택을 지을 때는 모든 배관들을 땅속 깊이 묻어 설치하기 때문에 동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자체가 불가하여 건물을 땅에서 띄워 설치하기 마련이죠. 땅에서 떠 있으니 배관들이 모두 그대로 노출되는 거야 너무 당연하고요. 이불을 꽁꽁 싸고 판넬로 막아도 보지만 여지없이 터져버리기 일쑤입니다. 열선도 감아보고 동결 방지 히터도 설치해봤지만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를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놔 물이 계속 흐르게 했던 어릴 적 기억대로 해봤다가 하수구까지 얼어붙어 농막 안이 소형 빙상장이 되었던 경험도 있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죠. 결국 해결책은 모든 배관의 물을 빼는 것입니다. 배관에 남아있는 물을 배출하고 변기에 있는 물과 세면대로 올라가는 배관에 있는 물도 모두 배출해야 합니다. 순간 온수기에 있는 물과 그 배관에 있는 물도 해당되겠죠. 만일 외부에 노출된 배관을 철저히 감싸 보온을 했다면 겨우내 농막의 실내 온도를 영상 5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난방기를 돌려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세 번째 필수사항은 냉온풍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냉방기 없이 여름나기 어렵고 온풍기 없이 겨울나긴 더 어렵죠. 바닥에 전기온돌 판넬을 설치해도 막 도착한 농막이 따뜻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때 온풍기는 실내를 훈훈하게 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단열이 잘 되었다면 냉방기와 온풍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겁니다. 농막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니 전기세 걱정도 덜어주겠죠. 네 번째는 외부 수도와 외부 전기입니다. 주말주택, 세컨하우스 하면 뭐니 해도 야외에서의 만찬 아닐까요? 화로에 장작도 피우고 고기도 굽고 기분 좋게 술도 한 잔씩 하며 지인들과 보내는 시간은 도시에서 누릴 수 없었던 소중한 순간입니다. 외부 활동에 꼭 필요한 건 바로 물과 전기입니다. 수도 배관할 때 외부에 하나 추가로 만드시고 동결 방지 수전을 설치하세요. 물을 잠그면 수도관 내부의 물이 자동으로 배출되어 배관 안에 물을 남기지 않도록 만들어진 수전으로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그 수전에 배관을 연결해 야외 싱크대도 만들고 텃밭에 물도 주면 편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야외 콘센트도 필수입니다. 야간에 조명도 밝혀야 하고 음악도 틀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전원을 좋아하지만 문명도 거스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지막 필수사항은 현관 토치입니다. 포치란 건물 외부 출입구 앞에 설치된 지붕이 있는 공간으로 비나 햇볕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며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반외부 공간입니다. 발코니 테라스와는 다르죠. 작은 면적을 활용해 최대한 실용적으로 공간을 뽑아내다 보니 신발장 놓을 현관 전실 공간조차 없는 게 실정이죠. 겨울은 문 밖 신발이 얼까봐 난로 옆에 들여놓고 여름은 샌들이 햇살에 쪼그라들까봐 현관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비라도 오면 빗물이 들칠까봐 문이라는 문을 죄다 닫아야 했고 비 맞으며 농막으로 들어올 때는 입구가 흠뻑 젖긴 일쑤였죠. 또 남향으로 앉혀놓은 농막의 거실창을 통해 뜨거운 햇살이 반대쪽 벽까지 밀고 들어와 피할 곳 하나 없어 그 예쁜 풍경을 암막 커튼으로 가려야만 했죠. 거실창 위에 1m짜리 처마만 있었다면, 현관 앞에 1m짜리 포치만 있었다면, 모든 창문 위에 작은 처마 하나씩만 있었다면, 그랬다면 비가 와도 문을 열어놓을 수 있고 비가 와도 현관 앞 신발이 젖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접이식 어닝을 설치하는 농막도 많이 보이던데 어닝은 시골의 햇살을 받아 금방 색이 바라고 바람과 비에 빠르게 낡고 찢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튼튼한 포치가 훨씬 유용하겠죠. 어떠셨나요? 농막을 다시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까를 고민하며 늘 가슴에 새겨두었던 사항들입니다. 8년 농막 생활이 얼마나 좋았으면 결국 집을 짓고 이사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전원을 꿈꾸신다면 반드시 농막 생활을 먼저 시작하세요. 그래야 절대 후회 없이 슬기로운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클릭하세요. 꿈에 그리던 내 집을 갖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